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시작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예, 그리고 로스님, 주사랑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개똥벌레님, 저 옛날 얘기를 하시네요. 예, 제가 용감한 기자들의 출연할 때 얘기. 그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했으니까 5년 정도 되는 시간이죠. 5년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저도 이제 중견 기자에서 노땅 기자로 넘어가는 시기를 함께 했던 뭐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가끔씩, 깜빡깜빡 꿈을 꾸면은 그때 방송하던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예. 뭐 그때 있던 친구들이 지금 다들 어떻게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용감한 기자들이 뭐 제가 방송 시작하는 거에 어떻게 보자면 첫 주자였죠. 불교 방송 시절에도 계속 방송을 했었고, 특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도 했었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 TV 방송에 본격적으로 제가 얼굴을 내밀고 이름을 알리고 한 것은 용감한 기자들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좀 그립기도 하죠. 예. 그 중에 이제 지금, 송현서 기자로 이름을 개명했죠. 송혜민 기자. 그 친구는 벌써 그 무렵에 이제 초임 기자였어요. 이제 3, 4년 정도 된 초임 기자였는데 지금은 13년 차, 15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중견 기자가 됐죠. 예. 이종욱님, 박찬대, 장경태에게 한 표를. 예. 제가 서영교 후보하고 장경태 후보를 따로 놓고 이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한테 제가 조금 아픈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확실히 좀, 장경태 후보는 그래도 이제 아직 신인이기는 합니다. 초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해와서 그런지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았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워요. 예. 자신한테 불어닥치고 있는 이런 바람들을 좀 더, 좀 능숙하게 넘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은 자신의 지지율이라든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 초선 오적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약간 당혹해 하면서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서 역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조금 힘을 좀 북돋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확실히 들어요. 지금 원래 3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5위로 쳐졌고요. 6위인 윤영찬인가요? 예. 후보한테 바로 이제 바짝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특히 이게 호남 쪽에서 지금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 윤영찬 후보가 아무래도 좀 많이 치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좀 이렇게 선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지원 사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는 3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후보가 새로 지정이 됐죠. 그동안 말이 많았어요. 누가 될 거다, 누가 될 거다. 자, 누가 될 거다라는 말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이번에 결말이 나왔어요. 4명의 검찰총장 후보가 추천이 됐는데, 뭐 다들 늘 알았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특별한 이변은 없었고요. 아마 결정도 큰 이변 없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여전히 띄우고 있어요. 비윤 검찰총장 후보가 2명이다. 친윤 아니고 비윤이 2명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비유는 아닙니다.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혹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 때 이런 후보가 올라갔다면 전부 다 일제히 비판했을 거예요. 전부 다 친정부 검찰총장 후보들로만 가득 찼다. 아마 제가 볼 땐 이래요. 이 4명이 다 친정부, 친검, 아니, 오로지 그냥 검사들이 그냥 검사들. 예.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예. 내가 조금 고쳐볼게요. 요거를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내온 거,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면 좀, 너무 뻔해지니까, 누가 되든 똑같다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요걸 조금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꿔본다? 예. 누가 되든 바지는 똑같다이지만, 제가 이걸 고쳐보고 싶다면은, 누가 되든, 뭐라고 해야 되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 누가 되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참 되게 발음 좀 뭐 그러네. 이거 누가 되든, 검찰 조직에만 충성할 자들이다. 예. 누가 되든 검찰,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 예. 자,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네요.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의 검찰총장이다. 뭐, 그러니까, 뭐, 바뀔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누가,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되든, 검찰총장은,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이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이다. 자, 리틀미스님 역시 후원해 주셨네요. 예, 역시 감사드립니다. 예. 건들면 문다. 도낀 개낀. 예. 개냥이님, 검사가 친윤이 아니라고. 그렇죠. 검사가 친윤이 아닌 경우 없습니다. 예. 굳이 하자면은 옛날에 윤석열이 그 평검사 시절에 조금 안 좋았다라는 사람은 좀 있어요. 예. 뭐 그런 정도일까. 친윤이 아닌 사람은 없다. 예, 도찐 개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얘기는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입니다.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 광복절 기념사가 뭐 그따위야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올 정도죠. 일본하고 힘을 합치라고요? 미쳤냐? 저는 사실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본하고 힘을 합친다고?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 왜 그딴 식으로 나왔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친일 극우 극우파들의 몽상이 그대로 결정판을 이뤘다. 그래서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가 되었다. 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윤석열 이 하는 것 중에 이해가 되는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거는 더욱더 이해가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누가? 글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친일 세력이나 아주 극우 몽상가들한테나 이해가 될까? 아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들었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념사였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요. 제가 마지막 얘기는 윤석열의 지지율 얘기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쬐끔 올랐대요. 쬐끔 올랐대. 쬐끔. 그런데 이 쬐끔 오른 걸 마치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언론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처럼. 자, 이거야말로 다시 시작된 여론조사기다라고밖에 제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사실상 이게 여론 조작질을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윤석열의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또 시작된 여론조작. 이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론조작 참. 그래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민주진보 진영이 여론조작을 좀 막을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RTV에서 우리도 정기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좀 이렇게 알아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봤느냐? 지금 RTV가 있는 곳 말고 옛날에 있던 곳 바로 그 같은 건물에 여론조사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대요. 아니, 같은 곳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안면이 있으니까 혹시 여론조사 우리가 좀 뭐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의뢰를 했어.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그럼 결과에 맞춰서 뭘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깜짝 놀랬죠? 자, 그런데 그 사람 얘기가 더 웃겨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이 어떠느냐라고 하니까 막 혼자서 막 얘기를 떠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안 좋고 민주당 안 좋다는 것밖에 없어. 쫙 그 얘기를 늘어놓는 거야. 아니, 어떤 결과를 원하시느냐? 그러면서 민주당 뭐 잘못한다는 얘기만 잘게. 민주당 욕만 해. 그러면은 이미 그 여론조사는 하나만 한 거 아니야. 그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고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의 생각대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집단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집단 뽑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집단 뽑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손을 낼 수 있고 손을 좀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만졌구나, 마사지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여론조사가 하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만진 것으로 의심스러운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여론조작으로 봐야죠. 자, 오늘 그 여론조작이 있었던 것 같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산삼순백 광고 좀 하고 들어갈게요. 산삼순백 저희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제가 먹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산삼순백 장용진닷컴에 들어오셔서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어서 가져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산삼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평소보다 산삼을 훨씬 많이 넣어 더욱 진하게 우려내었사옵니다. 어쩐지. 그뿐 아니오라, 게르마늄이 풍부한 지리산에서 자란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한삼순백이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산삼순백을 올리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리하겠사옵니다. 아예 한 산자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얘기는요,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4명이 오늘 추천이 됐습니다. 그 중에 2명이 비윤 총장 후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진짜 비윤일까요? 네, 제가 볼 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리고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의 바지 총장입니다.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이에요. 4명 모두 다 검찰 조직에 맹종할 사람이에요. 따라서 누가 되든 친윤이든 비윤이든 윤석열한테 충성할 사람들이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선플라워님 후원해 주셨네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윤 후보가 2명이라고요? 예. 자, 오늘 검찰총장 후보 4명이 공식으로 추천됐습니다. 결국 그 4명,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4명이 그대로 추천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차장. 유력하다고 했던 후보 4명이 고스란히 추천이 됐습니다. 이 얘기 뭐 언론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 그 4명, 뭐 외부에서 추천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만두고 나간 사람 중에 추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가장 유력하다라고 했던 그 4명이, 추천을 받았어요. 여완섭, 김우곤, 이두봉, 이원석. 뭐,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죠. 솔직히 여러분, 그죠? 한치도 안 벗어나고 바로 그 4사람이 고스란히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런다? 이 중에서 2명은 비윤이다. 여완섭, 김우곤은 비윤이다. 친윤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참, 놀고 있네. 에휴. 제가 그 내막, 왜 이 사람들이 비윤으로 불리며, 그게 왜 다 엉터리 이야기인지 제가 고스란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 자기들은 비윤이니 뭐 친윤이니 나누지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그래. 꼭 니 같은 사람만 추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친윤이든 비윤이든 검사는 검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누가 되든 윤석열 정권의 신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봉사할 사람이다. 한치도 안 벗어난다. 뭐 좀 차이가 있을래나? 네. 차이가 있는지도 지금 살펴볼게요. 자,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완섭 법무연수원장입니다.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이 사람은요, 68년생이고요.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 연세대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를 했고, 대검 대변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라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 라인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제가 여완섭 연수원장, 법무연수원장과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만나본 적이 있죠. 대검 대변인 할 때 많이 만났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 한동훈보다 3기수가 선배죠. 연세대 출신이고요. 특수부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어디를 많이 뚫었느냐면 포항제철을 많이 두들겨 팬 검사로 유명하죠. 이 사람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라고 이름을 날리게 된 것도 포항제철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리게 됐고, 아마 그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서울 쪽에 많이 뭐 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여기 근무하게 된 걸로 알아요. 포항제철을 털었다? 언제 털었다? 이 사람이 포항지청장을 갔는데 우연히 자기가 포항제철 사택이 있는 그 동네를 한번 가게 됐대. 근데 완전히 별천지더라는 거야. 포항하고 그 포항 시내 다른 데하고 포항제철 그 사택이 있는 데하고 완전히 별천지대로 돼 있고, 거기는 완전히 비버리 힐스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 같더라. 그리고 거기는 말이야, 워낙에 그 복리후생이 잘 돼가지고 만약에 요구르트를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그 우유 대금, 요구르트 대금을 회사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요구르트 대금이니 뭐 하다못해 뭐 비대, 정수기 이런 거 해주는 코디 아줌마라든지 야구르트 아줌마들도 거기는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냐고. 회사에서 돈을 대주니까 그리고 그 동네가 딱 그 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집집마다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고쳐주고 하면 다 되는 거야.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보통 요구르트 아줌마나 우유 아줌마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코디 진짜 돌아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뭐 정수기 코디들. 근데 여기는 뭐야? 그냥 한 동네잖아. 관사 저기 있는
관사동네, 사택골목, 거기만 싹 돌면 되잖아. 근데 거기 싹 도는데 다른데 몇 군데를 도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 요구르트 아줌마는 그 상권을 넘길 때 웃돈을 주고 받는다는 거야. 이야, 이런 별천지가 있나?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들만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해서 여한섭 검사가 털었대. 털었더니 진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납품 비리가 나오고 그랬대. 하여튼 그걸 턴 이후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좋긴 뭐 비리를 턴 건 좋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검사가 좀 큰 거악을 털어야지. 요구르트 아줌마 이거 장사 구역 이거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터냐? 그리고 포철에 그 큰 비리 뭐 납품 비리나 이런 걸 털어야지. 보면 좀 소소한 그런 걸 좀 턴 거지. 결국에는 센 거 털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잔챙이들을 털었는데 의외로 그게 뉴스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세를 했다. 예,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이 사람은 재밌는 거는 윤석열하고 거의 한 기수 차이에요. 한 기수 후배예요. 윤석열의 후배긴 후배인데 한 기수 후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람은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보다 한 기수 후배인데 윤석열보다 잘 나갈 때는 훨씬 잘 나갔어. 특히 윤석열이 지방에 돌고 있을 때, 박근혜 정권 때 나가리 됐을 때, 그때 여한섭은 훨씬 잘 나갔거든. 자, 그런 면에서 여한섭 입장에서는 약간 윤석열한테 그렇게 썩 이렇게 썩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윤으로 평가가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한 대 잘 나갔어. 윤석열보다 1년 후배인데, 윤석열보다 당연히 잘 나갔겠지. 윤석열 저기 대구랑 대전이랑 쫓게 댕길 때. 잘 나갔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조금 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한섭은, 그렇다고 해서 비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충성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검사예요. 검찰주의자예요, 검찰주의자. 자기가 조금 꼬아도 검찰에 이익되는 거라면 무조건 할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득권층, 적폐들하고 좀 화합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윤석열보다 한 대 잘 나갔기 때문에 윤석열이 잘 나가니까 갑자기 확 잘 나가니까 조금 배가 아팠을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냐? 아니요.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의 사고방식,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극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약간 좀 유치하다 싶은 사고방식도 갖고 있어. 뭐냐?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 한 10조 정도 쥐어주면 나라 팔고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네, 김수정님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진님, 일본 극우의 사고방식, 노아, 잉? 푸하하하! 하신다. 예. 저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빵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맛있는 음식 잘 얻어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빵 터질 뻔 했다니까, 뿜을 뻔했어.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비윤? 이거 비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김후곤 검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5기, 윤석열의 2년 후배죠. 그 다음에 한동훈의 2년 선배입니다. 동국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비서울대 출신으로 상당히 출세한 편에 속하죠. 동국대 출신으로 거의 유일한 고검장이 됐습니다.
특수부 검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강력부 깡패 때려잡던 일을 먼저 많이 했었어요. 특이한 이력으로는 BBK 검사입니다. 예, 윤석열과 함께 BBK 특검을 했었어요. 대검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본인은 자기가 친윤이 아니다, 윤석열 라인이 아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도 이번에 비윤이라고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됐을 때 이 양반을 한번, 이 사람이 그때 대검 대변인이었나 대검 대검 선임연구관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와서 하고 아는 척 인사하고 갔어. 나왔어 하고, 그러면서 사석에서 이 사람은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러요. 예. 제가 여완섭이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형이라고 불러. 나한테도 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자꾸 비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는 비윤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의 주장은 비윤이야. 근데 저는 비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끈끈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근무도 같이 했었고, BBK 같은 경우는 같이 했었잖아. 그런데 BBK 검사인데 뭐 그런 검사라서 사적으로도 좀 많이 가깝고, 그리고 윤석열하고 글쎄 사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뭐 특수부 이렇게 그 근무연은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가까울 수도 있어요. 더 가까울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김후곤 이분을 비윤으로 분류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썩 타당한 분류는 아닙니다. 본인은 자꾸 지가 불륜이라고 얘기를 해. 비윤이라고 얘기해. 친윤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대 출신이 아니야. 비서울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자면 검사들 내부에서는 육두품이죠. 서울대 출신의 특수부로 쭉 나갔으면은 성골. 서울대 출신인데 특수부가 아니었지만 윤석열하고 친해졌으면 진골. 그런데 김우곤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뭐 강력부에 있다가 특수부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육두품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육두품이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조금 비윤인가? 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람 비윤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비윤 아니에요. 절대로 비윤 아닙니다. 누가 비윤이래? 누가 이 사람 보고 비윤이래? 그럴 리는 없죠. 자, 그 다음 사람을 볼게요. 이두봉입니다. 64년생이에요. 사법연수원 25기. 아까 김우곤 검사하고 동기죠.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특수부 출신이면서 공안부를 거쳤어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기소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갔던 증거가 조작된 거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우성 씨가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된다?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합니다. 여권법 위반인가? 뭐 어쨌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공정져서 불실기재인가? 이 사람이 뭐 북한 국적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인데 북한 사람이라고 속였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기소를 하죠. 보복 기소. 그 보복 기소가 있었다. 공소권 남용이었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죠. 바로 그 사람, 그 사건의 담당자가 이두봉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탄핵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제가 볼 땐 검사 탄핵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탄핵이 안 되고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가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허영숙님, 아마 누구야 김우곤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육두품이기에 더욱더 아부를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렇죠. 보름달 두봉이는 탄핵감인데 검찰총장 후보? 그렇죠. 이진님, 경의 고향이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 그렇죠. 도쿄지검 특수부가 하는 짓을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봉은 자기가 보복 기소했다라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인정을 안 하죠.
검사들의 사고방식이 원래 그래요.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 누가 틀렸다? 법원이 틀렸다. 지금은 법원이 저렇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날 거야. 라는 게 검사의 사고방식이죠. 이두봉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다. 예. 이 사람은 뭐 법원 친검 언론들도 따로 변명을 못합니다. 친윤이다. 예. 검찰 쫓아다니는 종검 언론, 예. 검찰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종검 기레기들이 이 사람만큼은 따로 실드를 못 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친윤이다 라고 썼어요. 자, 이두봉 검사. 다음은 누구? 예. 이원석. 지금 현재 대검 차장이죠.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원석이 그대로 검찰총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봐요. 100일 넘게, 지금 현재까지 100일이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뭐 누가 한 사람이 정해지고 뭐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고 그 국회에 인사청문회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또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면 도합 15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검찰총장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다? 이원석이 해왔어. 따라서 이원석을 그 자리 검찰총장에 앉혀야만이 앞에 150일 동안에 대한 합법화가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 앞에 150일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야. 반쯤은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이 되는 거거든요. 편법, 탈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편법, 탈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 이원석이 그대로 앉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동훈의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시를 할 때 훨씬 유리하지. 그러니까 바지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3명은 바지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 자존심이 있고 한동훈보다는 또 선배고, 나름 어떨 때는 한동훈보다 훨씬 잘 나갔다고, 지금은 한동훈이 잘 나갈지 몰라도,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바지 역할을 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병풍을 쏘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그리고 이두봉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바로 탄핵소추가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두봉을 찍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두봉을 찍게 되면은 한판 뜨자, 한판 붙자,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두봉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가능성이 큰 사람은 이원석이다. 이원석이고, 만약에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한가? 그러면은 김후곤일 가능성이 좀 크죠. 예, 김후곤이 자존심은 있지만 또 시키면은 굳이 뻗대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뻗대지는 않아요. 뻗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후곤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김후곤 검사가 바지라도 가장 바지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말 바지지만 바지 같지 않은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김후곤, 한판 뜨자라고 한다면 예, 이두봉,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만만한 사람이다, 이원석. 그러면 여완섭은 뭐예요? 글쎄요, 저 사람은 의외의 경우 의외의 한수. 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뭐 모르지 뭐. JK 최님, 이원석이 가장 XX 같은 놈이라는 거네요. 빙고. 빙고. 자, 허영숙님, 언놈이 되든 뻔할 텐데 애써 계산해 봤자 아닌가요? 뭐 그렇죠. 계산해 봤자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서 참 답답해요. 이 네 사람 중에 뭐 하나 다른 사람이 없어. 결국엔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제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검찰 조직, 검찰공화국에 충성할 사람이에요. 검찰 조직과 검찰공화국에 충성할 사람이기 때문에 비윤, 친윤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씩 드러나는 약간씩의 색깔의 차이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다 바지예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의미 없다. 예. 자, 그런데 뭐 누가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이 4명 중에 그래도 제일 만만한 사람을 시킬 텐데 제일 만만한 사람은 이원석이다. 예. 한동훈이 뭐 시키기도 좋고 바지 역할을 제일 잘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한섭이나 특히 여한섭 같은 사람은 갑자기 획 돌 수도 있어. 만약에 윤석열이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푹 떨어진다. 그런데 뭐 그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하는 거 김건희를 기소하라 막 이렇게 된다. 여한섭은 할 수도 있어. 획 돌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 면에서 눈치가 되게 빠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얼굴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요한섭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한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죠. 김우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낮습니다. 예. 나머지 두 사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자, 그렇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원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이아님, 정말요? 그리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기, 그 박근혜 탄핵당하는 그 촛불 집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예요. 예. 그때 얘기. 그때 획 돌 수 있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은 이완섭이다. 이거지. 그, 차이는 뭐. 차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 제가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였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입니다. 도대체 광복절 기념사가 뭐 이래?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광복절 기념사가 뭐 있다고야? 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일본하고 힘을 합치라고? 이게 광복절 기념사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하고 힘을 합치라는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광복절 기념사에 일본하고 힘을 합치자. 이런 기념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는 친일 극우 세력들이 꿈꾸는 세상, 그들의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기념사였다. 한마디로 친일 극우 애들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념사였다. 즉 윤석열은 친일 극우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머릿속에는 저거밖에 안 나오겠구나. 친일 극우 인사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무섭다라고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친일 극우 대통령이야. 근데 그 사람이 검사야. 그런데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할 거야. 근데 그 검찰총장은 어떻다? 예, 친일 극우에 충성할 사람이야. 그럼 우리나라 검찰은 뭐? 일본 검찰이네? 친일 검찰이네? 야, 이거는 뭐?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검찰이라는 얘기지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우리 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상황이다. 자, 일본하고 힘을 합쳐 광복절 기념사가 뭐 이래. 자,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광복절이 그립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무역 보복을 했지만, 아니 무역 보복이 아니지, 무역 선공이지, 선제 타격을 했지. 무역 선제 타격을 했는데 우리가 흔들리기는커녕 일본이 더 손해를 봤죠. 친일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아, 우리가 미국과 일본 가가지고 미안하다 해야 돼. 아, 일본하고 저 관계 개선해야 돼. 일본한테 미안하다고 해.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해. 라고 난리를 떨었지만,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고, 오히려 손해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국민소득,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했지만, 일본은 깔아먹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2020년과 2021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지났을 뿐인데 지금 우리 꼬라지가 뭐 이러냐 이거야. 윤석열은 뭐? 이제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되는 이웃이다. 왜 우리가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죠? 일본이 왜 우리 이웃에 있다고 힘을 합쳐야 돼? 우리 이웃에 있지만 날강도 아니야. 이웃에 있는 날강도 아니야. 근데 왜 일 날강도하고 힘을 합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그것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힘을 합쳐서 뭐 하자고? 북한을 막자. 말이 됩니까? 일본은 기껏 해봐야 이웃이잖아. 근데 북한은 우리 동족이잖아. 동족. 미워도 동족이잖아. 근데 일본은 미운데 남이야. 아무리 이웃이라고 해도 남이야. 미운데 그것도 남이야. 북한은 밉지만 동족이야. 그런데 동족을 제껴두고 이웃하고 힘을 합치자고? 밉기는 다 똑같은데? 나쁜 놈이긴 똑같이 나쁜 놈이고 위험하긴 덜 다 위험한데 일본도 호시탐탐 우리 한반도를 노리고 있는 놈 아니에요? 적이야 적. 그런데 일본하고 힘을 합쳐서 동족하고 싸우자고? 미친 거 아니야. 참. 야, 참 이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죠?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북한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내용을 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내용. 자,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되는 이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광복회 장호건 회장이 한마디 했죠. 오늘날까지 일본과의 관계는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가장 먼저 민족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 침략과 수탈에 대한 진솔한 고백과 사과를 해야 한다. 정확한 얘기를 하셨죠? 꼭 찝으셨죠? 네. 윤석열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일본과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광복회 회장이 딱 한마디 제대로 하셨습니다. 일본의 솔직한 사과와 고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시죠. 외교는 타협이지만 양보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범죄가 아닌 호해였다고 호도하는 오만함과 불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민족 자존을 짓밟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침략이 호해평등이라고 주장하죠. 일본이 침략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게 일본 극우의 생각이에요. 근데 일본 극우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친일파의 생각도 똑같아. 그러니까 툭하면 일본하고 화해해야 된다.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 왜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이유가 뭔데? 우리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옛날에 일본이 잘 살았으니까 그러다 쳐. 요새는 일본이 우리보다 못 살아. 근데 우리가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일본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일본처럼 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어떤 사람들 일본은 뭐 어쩌고 자꾸 일본을 본받자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나라는 일본 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일본처럼 사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 친일 극우 세력들 계속해서 일본이야. 이거는요, 사고방식 머릿속에 진짜 그 머릿속을 좀 열어봐야 돼. 그 사람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 나는 정말 정상이라면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잠시 그 사이에 후원해 주신 분 계시네요. 명님, 그 다음에 옥님, 그 다음에 DTYGFSD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니까 전성진님, 일본 자동차 산업이 폭망에 대해 옛날에 도요타 자동차 되게 유명했죠. 닛산에서 들어오는 게 렉서스였죠. 인피니티였죠. 도요타의 렉서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고급차였습니다. 근데 요새 도요타니, 뭐 렉서스니, 인피니티 뭐 쳐줍니까? 국산차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 폭망했어요. 옛날에 일본 그 자동차가 상당히 품질도 좋고 좋았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 미쓰비시랑 계속해서 그 제휴해가지고 계속 그 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해. 일본 그 현대자동차 독자적으로 하잖아요. 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망했어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망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가 망했고 조선도 망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 망했어요. 일본을 끌어왔던 3대 산업이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일본하고 살아야 돼? 일본을 따라가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 망하러 먹을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일본은 현재 한국의 빨대를 대야만이 한국에 자꾸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치, 요런 거 소부장을 공급해줘가지고 그걸로 우리한테 피땀을 쪽쪽쪽쪽 빨아먹어야지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일본이 그 아베가 쓸데없는 짓 하는 바람에 그게 딱 끊겨버렸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자꾸 경제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치게 떨어지게 내비둬야지. 우리가 왜 일본하고 관계 개선해가 일본이 우리가 쪽쪽 빨아먹게 해주는데, 그죠?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일본하고 친하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자. 그래서 일본하고 경제 협력을 하자. 그래서 북한과 대적하자. 일본하고 같이 살아야지 우리가 이익이다. 경제적 이득이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자,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대북 메시지도 나왔죠.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다?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윤석열의 이번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식량 공급이라든지 송배전 인프라 지원, 전력 인프라죠. 그 다음에 항만, 공항의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의료 인프라, 국제 투자 이런 걸 해주겠대. 예,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자, 그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뭐다? 북한아 돈 줄게 핵다오. 북한아 돈을 줄게 핵을 다오. 핵 포기하면 돈 줄게. 이게 이번 윤석열의 대북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 포기하면 돈 준다. 핵 포기하면 돈 준다. 이거 옛날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예. 이거 이명박이 옛날에 하던 얘기죠. 핵 포기하면 돈 줄게. 이거 옛날에 이명박이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즉 이명박 그 당시에 있었던 대북 정책을 윤석열이 지금 고스란히 가져오고 있다. 고스란히 계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명박식 대북 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하겠다. 왜? 대북 비핵화 3천인가?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죠? 비핵화 3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핵개발만 중단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어. 핵개발을 하지 마. 핵개발 중단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다? 우리가 돈 줄게. 그러니까 핵개발 하지 마. 돈 줄게. 이 말은 뭐냐? 북한을 뭘로 보고 있느냐? 돈만 주면 핵을 포기할 애들로 보는 거지. 근데 북한은요, 돈을 아무리 쥐어줘도요, 핵 포기 안 합니다. 왜? 왜 안 할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 안 하는 이유? 예, 간단해요. 북한은 돈 때문에 핵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왜 개발합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안전보장이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까 봐 항상 겁내. 북한은 항상 그게 겁나요. 그래서 뭐 팀스프리트 훈련하든 뭐 한미연합 훈련하든 이러면은 북한이 화들짝 놀리는 게 뭐다? 예, 힘들거든. 그리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만약에 말해요. 중국이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을 하고 있다 쳐요. 훈련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 우리 군 난리가 납니다. 중국이 서해상에서 만약 해군 훈련한다. 그럼 우리도 맞대응을 해가지고 해군 함정이 나가요, 바다로. 모르셨죠? 중국이 서해에서 해군 훈련을 한다. 그럼 우리도 맞대응하러 나가요. 공군도 뜹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훈련하면은 북한은 지들도 비상이야. 지들도 대응해. 아니 아무리 훈련이라도 병력이 우리나라 근처에 와 있다 치면은 병력으로 대응을 해야 돼. 원래 그게 정상이에요.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미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하고 있다. 그럼 북한은 으이씨, 야 우리도 병력 데리고 와 라고 할 수밖에 없죠. 북한으로서 이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매번 스트레스 받았어. 기분 나빴어. 자, 그런데 핵을 포기하라고? 야, 아직 돈 준다고? 아니 돈을 아무리 줘봐라 우리가 핵 포기하나?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북한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절대 핵 포기 안 합니다. 뭐를 받기 전때는 안전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특히 안전보장을 받아도 북한으로서는 계속 불안할 거야. 왜? 뭐가 불안해? 카다피 보세요. 핵 포기한 다음에 날라갔잖아. 후세인 보세요. 핵 포기하고 날라갔잖아. 즉 핵을 포기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 우리가 가서 그 김정은 정권을 뒤집으려고 그럴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해요. 근데 그런 걱정까지도 안 하게 해달라는 게 북한의 요구예요. 그 걱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핵 포기할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하지. 돈 준다고 그러면은 미국이 그거를 그 정도까지 안전보장을 해준다? 안 해요. 그러면은 북한이 돈 좀 준다고 해서 핵 포기할 것 같아? 할 리가 없지. 절대로 북한은 그래서 안전보장이 될 때까지는 핵 포기를 안 한다. 그게 현재 북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비핵화 3천? 핵 포기하면 우리가 뭐 해줄게? 식량 공급 줄게? 전력 인프라 해줄게? 항만 공항 새로 지어줄게? 이 정도 한다. 이게 북한이 넘어올 것 같아? 그리고요, 이 정도는요, 북한이 느려서 그렇지, 지들 힘으로도 할 수 있어. 지금 벌써 조금씩 하고 있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괜히 고난의 행군인 줄 알아? 지금보다도 어려운 상태를 다 버텼어요. 다 버텼는데, 걔네들이 돈 준다고, 이런 거 해줄게. 핵 포기해라. 할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결국에 윤석열이 한 얘기는 뭐다? 그냥 하나만한 소리를 한 거야. 도대체 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 도대체 윤석열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짓을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수 언론들도 혀를 끌끌끌끌 차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다? 이건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담대한 구상 직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진정성 있나? 즉 뭐냐면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한테 돈 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면 북한이 우리 제안을 듣겠냐? 아이고 바보야? 라고 한 거야.
아니 돈 줄게 핵 포기해 라고 해놓고는 밑에서 한미 하나 훈련하고 있다. 그럼 북한이 뭐라 그러겠어? 야 우리 핵을 돈 받고 파는 순간 우리는 X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안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없지. 그걸 이렇게 집은 거야.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집어요. 심지어 이거는 미디어 펜이라는 데야. 미디어 펜. 극우 언론이죠. 극우 언론에서도 뭐라 그랬다? 정치 군사 빠지고 핵 경제 교환만 담은 윤의 담대한 구상. 비꼬았죠.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제로다 라고 꼭 집어버렸어요. 아니 극우 언론에서 이렇게 꼭 집을 정도야. 도대체 윤석열은 뭔 생각을 이렇게 했지? 예.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한 발짝도, 그러니까 그 박근혜, 이명박 10년 전, 15년 전 사고방식에서 한 발짝도 발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바뀌고 있고, 심지어 극우 언론 극우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그런 옛날식 캐캐 묵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렇지? 예.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이 이유를 여기서 좀 찾고자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그 꺼낸 얘기, 광복절 건축사에서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목숨 바쳐서 싸운 것은 전체주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요. 그러면서 자꾸 뭐 자유민주주의니 자유니 공산국가가 어쩌니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 얘기는 뭐다? 사실상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서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만 엄청 강조했어. 왜? 윤씨거든. 저거 조상이다 이거지. 유치하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사적 채용인 거지. 예. 가까운 사람만 들먹거리는 거야. 홍범도 같은 사회주의 운동 계열은 배제라고 오로지 우리 조상 이거 완전 유치찬란이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공산 세력에 맞춰서 자유국가를 건설을 했다. 심지어 뭔 얘기가 나왔다? 산업화도 독립운동이래. 산업화가 독립운동이래. 이건 뭘 말하는 거다? 사실상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띄워주는 얘기죠. 8.15인데 박정희, 이승만을 띄워주기에 더 여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다? 예.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잠시만요. 예, 맨 처음에 일본과 힘을 합치자.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북한아 핵 포기하면 돈 줄게. 세 번째, 산업화도 독립운동이고 공산 세력에 맞선 거는 다 독립운동이야. 반공도 그 독립운동이야. 이거 전형적으로 친일파들이 나중에 변명으로 한 얘기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서 친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딱 그 친일파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자, 요 세 가지는 결국 뭐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은 극우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든 기념사다. 일본과 협력해서 과거를 잊자. 북한은 돈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승만, 박정희도 사실상은 독립운동이다. 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바로 극우적 사고방식. 극우 일베들이나 하는 사고방식.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이런 주장은 어디서 봤다? 저는 이 주장을 사실은 일베 사이트에서 봤어요.
뭐 MLB 파크 뭐 그런 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대. 요새는 뭐 일베가 아니고 뭐 MLB 파크를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모여있는데 걔네들이 나는 일베가 아니라 MLB 파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대요. 그래서 일베 아니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 MLB 파크가 일베지 뭐. 일베가 불루산 데가 일베가 새끼 깐 거 아니야 거기가 MLB가. 누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쌩 거짓말을. 자, 그런데 거기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유아틱한 극우 사고방식들 10대 후반인지 20대 초반인지 그냥 머릿속에 똥만 들어찬 그런 애들이 겨우 하는 생각이 이런 식이거든요. 아주 극우적 사고방식인데 일본하고 협력해서 북한과 싸워야 한다. 북한 말 안 들으면 돈만 주면 되지 않니? 아 이승만 박정희도 독립운동 아니냐? 이런 생각? 예. 6.25 전쟁도 독립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다? 예, 극우 일베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녹아든 거죠. 네. 윤석열의 이번 8.15 경축사는 그들의 생각이에요. 일베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경축사다. 일베 경축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일베예요, 일베. 고양이 집, 주인집 고양이님은 유제일, 예, 유제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아, 예, 용궁에 있지라고 하셨네요. 예. 예. 전성진님, 윤석열이 진짜 박평윤 씨인지 의심스럽다고 하십니다. 산더덕님, 박정희 전두환 영웅화하고 있다. 예, 박영희님, 일본 놈이네. 예, 맞아요. 보건성님, 예, 보견성님인가요? 예, 윤씨 문정에서 호적을 파버리고 싶다고 하시는. 예. 자, 윤석열의 기득권, 윤석열의 자유는 기득권을 위한 자유다라고 하셨고요. 산더덕님 역시 무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냥냥펀치님, 윤 씨는 뉴라이트 극우 유튜브 사상에 빠져 있음. 예,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항상 극우 유튜브들을 이렇게 항상 보고 다닌대. 맨날 보고 안정권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니고 김상진 그렇게 많이 보고 다닌대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사고방식 자체도 이런 거죠. 내 이런 사람들 누구 와서 어디서 봤는 줄 알아? 왜 저기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을 모독하는 그런 집회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친일파들이죠. 그냥 한 말 필요 없어. 친일이야. 친일파야. 친일 잡놈들이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친일 잡놈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녹아 들어가는 게 누구다? 대통령이고 윤석열이고 그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광복절 기념사에 녹아들었어. 이건 뭐다?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짓밟은 거예요. 윤석열이 그런 놈이에요. 자, 예, 이 나라가 어찌 갈 되려고 이러나. 이렇게 한숨이 절로 나오죠. 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예, 이 참 이래가지고 정말 되나, 이거 어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요, 윤석열의 지지율 얘기입니다. 자.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그 여론조작 아니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자, 세 번째 준비한 얘기인데요. 일단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진짜로 올랐는지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5까지 떨어졌죠. 25. 예. 윤석열의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 자,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자, 윤석열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 자, 지난주에는 25%, 25가 나왔죠. 25가 나왔는데 이번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25가 나왔고 그다음에 25가 하나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KS 이거는 한국갤럽에서 25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가 리얼미터 조사는 29.3, 그다음에 KSY는 27.5.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죠? 다 20% 돼요. 지난주 다 20% 25, 27, 29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지지율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주요국 지도자 중에서 꼴찌다. 그래서 몇 퍼센트? 19% 나온 것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에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뭐가 나왔다? 이번에 나온 거 KBS 여론조사가 뭘로 나왔다? 지지율 28.6%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MBC 여론조사군요. MBC 여론조사 28.6%. 이것은 전국에 있는 18살 이상의 유권자 1000명을 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 지지율 28.6%. 자, 그 다음에 KBS는 어떻게 나왔다? KBS는 28%가 나왔다. 자, MBC는 28.6%, KBS는 28%. 아니, 그럼 뭐, 아까 보여드린 거, 아까 여러분 보셨죠? 지지율. 여기 뭐라고 나왔다? 25, 27, 29, 그 다음에 19. 별 차이 없잖아. 28.6, 28. 별 차이 없네. 뭐가 올랐다는 거지? 자, 그리고 심지어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측근 중심의 편중, 부실 인사, 독단적인 일처리, 민생 경제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막 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건데, 이것도 29.7이야. 28, 29.7, 29.7. 29.7이 두 개 나왔고, 28.6이 하나 나왔고, 29.7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28이 나왔고. 근데, 지난주하고 비슷하지 않아?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았죠. 근데 어떻게 지지율이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지? 이것 때문이죠. 조원 CNI 같은 데인데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조사한 거는 29.7. 그런데 조원 CNI가 CBS랑 조사한 거는 몇? 32.9. 딱 하루 차이. 이거는 12일에서 13일, 이거는 13일에서 14일. 회사가 다르고 스트레이트 뉴스, 이것은 CBS. 똑같이 조원 CNI인데 날짜 하루 다르고 CBS냐 스트레이트 뉴스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이렇게 약 3% 차이가 났어요. 이 정도면 오차범위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자, 어쨌거나 지지율 30% 넘은 거 이거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리얼미터에서 30점 몇 %가 30%가 리얼미터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8%, 29%, 27% 그런데 조원 CNI에서 조사한 거하고 리얼미터에 조사한 것만 30%, 32.9%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지지율 30% 회복! 지지율 30% 회복!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30% 이게 지지율 회복한 겁니까? 여러분, 회복 맞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회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체 여론조사 중에서 30% 넘은 거 저거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는 30%이기 때문에 30%를 넘었다고 보기도 뭐해. 근데 이걸 30% 넘었다는, 그리고 보면 엄밀하게 말해서 30%가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30% 넘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돼? 이 보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썼다? 진짜 대서특필을 했어. 대서특필을. 이게 맞아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원 CNI가 조사를 한 것이 하루 차이인데 3% 차이가 났다 그랬죠.
아무래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좀 다음날 조사한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저렇게 지지율 격차를 튈 수가 있나? 여하튼 간에. 자, 그렇게 조금 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벌떼까지 들려서 30% 회복했다라고 떠들고 다닌 거야. 아니, 그 숱한 여론조사 경우 중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결국 뭐다? 좀 이상한 여론조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상한 조사가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30% 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다? 여론조작이죠.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30%를 넘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퍼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엉터리 인상, 허상을 심어주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뇌예요, 세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세뇌예요, 세뇌. 국민을 바보라 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일선에 한번 가서 보세요. 현장 우리 주변에서 보세요.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명 볼 수나 있던가요? 10명 중에 한 명 나오기나 하던가? 저 이번에 부산 내려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승질이나 죽겠대. 제가 그랬어요. 아니, 멀쩡히 찍어놓고서는 왜 승질 내냐고. 그래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대. 요러긴 왜 몰라, 이씨. 그냥 묻지마 찍어줬지. 묻지마 윤석열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후회한대. 자, 어쨌거나 부산에 가도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그런데 솔직히 30%, 20% 나오는 사람 너도 이상해. 근데 30% 넘었다고? 왜? 그 넘었다 쳐. 근데 그게 한 군데 나왔는데 그게 마치 전체인 양 보도를 해? 이거는 여론조작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자는 거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어저께 KBS에서 나올 때 28%, MBC 나올 때 27점 몇 %, 오늘 아침에 다른 데 또 27%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 32% 나왔다고 오 30% 넘었어 이럴 것 같아? 저게 이상해.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하지 30%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 기자들이 국민의 상식 수준을 벗어난 건가요? 아니지. 기자들도 알지. 알면서도 그렇게 기사를 쓰지. 이게 뭐다?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국민의 여론과 민심을 호도 왜곡한 거죠. 자, 심지어는요, 부산의 지지율이요, 낮아요. 서울보다도 윤석열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이거를 진짜 침소봉대, 한 가지를 전체인 양 부풀려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언론의 꼴이지요. 과연 이게 우리가 이걸 이대로 지켜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원 CNI가 사실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응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화는 응답할 그게 아닙니다 하고 툭 끊어버리대. 이건 뭘 말한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모집단 포집을 조금 이상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하나의 의심을 많이 해봅니다. 여튼 자, 그렇습니다. 여튼 이렇게 윤석열의 지지율 가지고 지금 여론 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요, 여러분 저기 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정정님,
우리 엄마는 누구 얘기 나오면 꼭 욕을 붙이심. 투더문님, 문재인의 40%는 레임덕이고 박근혜의 30%는 콘크리트라고 썼지 윤석열의 20%는 뭐냐? 회복됐다고 그랬었지. 곧 회복된다고 쓰지. 일시적이라고 쓰겠죠. 자, 이구님,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지율만 가지고 좋아하기도 어렵다. 예,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윤석열 쪽에서는 그쪽에서는 윤석열을 홍보하는 것은 포기하고 한동훈 띄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아니지만 한동훈은 괜찮지 않니? 아, 나 윤석열 찍은 거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지만 한동훈은 괜찮지 않니? 요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섭죠.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팍팍팍 일을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뭐가 결정적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앞에 가면은 기회를 못 핀다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즉 뭐다? 야, 저 한동훈이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은 정권 잡으면 민주당 박살내겠는데? 라는 사고방식이 그런 이미지 인상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동훈한테 넘어가요.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제대로 까든지 제대로 까는 게 없으면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한동훈 키워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해요. 자, 여기서 아까 한동훈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만 가지고 너무 안심할 수 없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의원은 대놓고 덤비는데, 예, 그렇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조금 약해요. 지금 한동훈은 김남국이 좀 만만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비판하면 그걸 꼬박꼬박 시비를 걸죠. 카드뉴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김남국. 김남국 의원 보좌진들은 제가 볼 땐 좀 깝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나면 바로 아니 한동훈이 카드뉴스 이렇게 나오면은 카드뉴스 확 뒤집어가지고 베베 꼬아가지고 한번 더 내버 재반박을 냈었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부분에서 김남국 의원도 한동훈과 맞서 싸우면서 같이 클 수가 있는데 주춤하고 있다. 매우 안타깝다. 안타깝습니다. 네. 김선님, 김남국 의원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눈치를 본다기보다 사실 김남국 의원이 대가 센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조금 기에서 좀 밀리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벌써 그런 게 보여요. 황금알님, 예. 김남국 의원 내공이 좀 약하죠. 예. 황금알님 또 이재명 의원의 먼지털이가 시작됐는데 먼지 나왔다고 잡아 넣을 것 같아요. 쌍방울하고 짜집기 하려고 하는데 국진당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박지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갑자기 쌍방울 옛날 회장들 다시 국내로 송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검찰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 검찰공화국을 또 가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재명 후려잡고 박지원 후려잡아 가지고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사고방식이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가 써먹었던 수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다? 80조 개정을 해야 된다. 당헌 80조 개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답해요. 답답해. 그게 왜 논란거리가 되냐고. 지금 한동훈이는 이재명을 잡아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기소를 하려고 온갖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80조 개정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기에 왜 신경을 쓰냐고. 왜 방어할 생각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 안 하고 왜 동지들을 적들의 손아귀 넘겨주려고만 해. 그게 뭔데? 그게 원칙이야?
동지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없어. 왜 동지를 적들에게 내주겠다, 내주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이재명이 그렇게 미워? 그러면 니들이 이재명보다 더 잘해보든가. 못하고 있잖아. 응? 못하고 있잖아. 뭐 하는 거예요? 바보들이잖아. 응? 솔직히 지금 이재명이 아웃되면 누가 들어올 건데, 이낙연 데리고 오려고? 이낙연 데리고 와서 왜? 엄중하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민주당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민주당을 얕잡아 보는 거야. 민주당은 자기 편도 지키지 못하는 바보 같은 애들이고, 그런데 딱 공무원들 얘기를 그대로 할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민주당은 이재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저거당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누구를 지켜주겠냐? 우리가 민주당한테 협조했다가 우리 나중에 뒷감당 어찌 하려고? 우리 어떻게 하려고? 우리 만약에 내가 민주당 좀 지원해줬다가 민주당 좀 말 잘 들었다가 나중에 민주당 정권 넘어간 다음에 나는 어찌 되라고? 나는 누가 지켜주니? 라고 하더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국무원들이 민주당 정권 말을 들을 것 같아? 문재인 말 들을 것 같아? 안 들어요. 홍남기가 왜 그랬다? 뻔한 거지. 지가 민주당 정권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난 나가리 죽는다 라고 생각하니까 공무원들이고 누구고 하나같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어도 얘네들은 뭐 정권 바뀌면 우리는 죽어, 큰일 나 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라는 일도 안 했던 겁니다. 왜? 아니, 자기 당 대통령 후보도 못 지키는 놈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냐고. 공무원 지켜줄 것 같아? 안 지켜줘.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려면 민주당 말 안 들으면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사실이잖아. 여러분, 임은정 검사 저렇게 고생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켜줬습니까? 신성식 검사장 윤석열 날리려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켜줬어요? 박은정 검사 지금도 윤석열하고 맞짱 뜨고 있죠. 얼마 전까지 맞짱 떴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잖아. 심재철 검사 지켜줬어? 안 지켜줬잖아. 근데 앞으로 누가 민주당의 개혁에 동참하겠느냐고. 지켜주질 않는데, 심지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도 못 지키는데.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그런 말을 했죠. 민주당은 뭐 조금 기분 나빠도 보복을 안 하지만 국민의힘 쟤네들은 보복을 한다. 그래서 무섭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권력은 어디에서 온다? 보복에서 온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한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근데 왜 그걸 안 해?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무척 답답합니다. 자, 테디 12남매 맘, 민주당 제발 일 좀 하세요. 자, 천사님 그리고 TSO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재명도 아니,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잖아. 대통령 후보도 못 지키는 정당이 누구를 지켜주겠어? 공무원들을 지켜주겠어? 안 지켜. 그러니 그 공무원들이 민주당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자, 바로 제가 제 책상에 붙여놓고 있는 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겁니다. 은원필보. 무슨 말이다? 은혜와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이게 제가 이 책상에 붙여놓고 있는 글입니다. 이게 은원필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몽골 비사, 예. 그러니까 원조 비사라 그러죠. 원조 비사. 원나라, 몽골 제국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그 몽골 비사, 원조 비사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초원의 속담, 은혜와 원수는 반드시 갚아라.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은원필보라고 하죠. 그겁니다. 민주당한테 지금 필요한 자세는요, 은원필보. 확실하게 우리 정권에 협조한 공무원은 확실하게 보상을 하고, 우리한테 적대한 사람 확실하게 갈겨버리고,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은원필보. 은원필보가 정확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 함부로 안 하거든. 자, 블라디미르님, 예. 그리고 명님, 은원필보, 마음에 와닿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저 이재명은 좀 불안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 사실 많아요. 저 역시도 이재명 의원, 저분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저분이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저 사람이 일을 할 거거든. 저 사람은 일을 제대로 할 거거든. 응? 지킬 사람 제대로 지킬 거거든. 우리는 민주당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지켜야 될 사람을 못 지켜. 보복은 안 한다 치더라도 지킬 사람은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켜야 될 사람은 그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문정 검사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못 지켜줘? 그거 나쁜 짓이에요. 지켜야 될 사람 지키지 못하는 거 나쁜 짓이야. 무능한 짓이야. 그게 무능이야. 단지 무능이 아니라 그게 무능이야.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할 거라는 거, 그걸 알겠거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볼 때, 저 사람이 이건 하겠구나 라는 믿음이 가거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자, 장용진 TV는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용진 TV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님, 박래선님, 김상원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장용진 TV의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다 돼가네요. 아니요. 앞에 내가 조금 앞에 좀 갭이 있었죠. 예, 어쨌거나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30분 정도가 돼갑니다. 오늘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요. 생방송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도 선플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리고 구독자들도 좀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많이 속상합니다. 참,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면 내가 내 잘못이려니 하겠습니다만, 이거 모함과 험담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모함과 험담 때문에 제 지지자, 후원자들 빠져나가는 거, 아니죠. 구독자들 빠져나가는 거 볼 때 무척 속상합니다. 후원, 저 후원이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용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돌아올게요. 제가 사실 어제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뭐 멘탈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방송 쉬었고요. 멘탈 붕괴 안 되도록 계속 좀 붙잡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검찰청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잘 버텨볼게요. 잘 버티고 내일도 짧게라도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검찰청 갔다 온 보고를 할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장윤진 TV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